하겠습니다. 김유정, 네, 그다음에 안서연, 네, 그다음에 진기쁨, 그다음에 하지연, 네. 원래 오늘 그 뭐지 클리닉을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뭐지 오늘 클리닉 필요하면 8시부터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의실은 6시부터 열리긴 하는데 그 클리닉 시작은 아마 이때부터 하긴 할 거라서 혹시 이때 괜찮으면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리고 그 약간 사죄의 의미로 오시면 음료수를 사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했어야 되는데 내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딴 데 갔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못했어. 그래서 이거를 또 오시면 하여튼 음료수 사줄게요. 이번에. 그래서 아마 강의실이 5강의실인가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질문할 게 있다고 하면 이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하니까 여기 있으니까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특히 뭐 이제 뭐 여기 없는데 뭐 질문할 게 있으신 분들은 와야 되잖아. 그래서 약간 사주의 의미로 그걸 사드릴 테니까 그렇게 와서 오늘 클리닉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10시부터 12시까지 한 게 맞는데 오늘은 하여튼간 그게 있었어가지고 오늘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금요일 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매주 있어. 그리고 이때도 매주 있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월요일 날도 8시부터 10시까지 똑같이 이렇게 할 거라서 그때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클리닉 할 때. 그래서 그렇게 필요하시면 그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일요일 날이었나? 근데 보통 일요일 날은 잘 못 오더라고. 일요일날 몇 시냐? 12시부터 2시까지 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클리닉은 이렇게 해서 잘 이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 되고, 오늘은 자 확률 쪽으로 좀 가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나눠드릴게요. 오늘 그리고 프린트를 좀 많이 줄게요. 그러니까 주간지 같은 경우도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출 변형 문제들을 나눠드릴 거라서 앞부분에 했던 것들을 좀 줄게요. 그래서 그 경우의 수 파트 있는 걸 좀 드릴 테니까 난이도는 5까지 줄게. 5까지 줄 테니까 그 뭐지? 그냥 6까지 줄까? 6까지는 그냥 다 줄게. 6까지 줄 테니까 알아서 푸세요. 한 4 정도까지 권장을 드리고 한 5까지는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은 그냥 진짜 내가 좀 뭐 열심히 다른 거 어려운 거 풀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그거 풀어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오늘 주간지까지 해서 드리면 주간지가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 50개? 50개는 되지 않을까? 근데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다 드릴 테니까 그렇게 오늘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됐고, 요거는 그냥 우리 교재인데 교재를 이렇게 할게.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나가는 게 이거잖아, 이거. 근데 이게 좀 어렵잖아. 그래서 진도를 이걸로 나갈게요. 그냥 섞어서 하자. 그냥 이렇게 둘 다 어쨌든 다 들을 테니까 그렇게 하고, 오늘 주간지 나갈 테니까 그것도 같이 보고 그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로 같이 나갈게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하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됐다. 이제 좀 이따가 그것만 나눠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됐고, 저번에 이항 정리한 거 있잖아요. 이항 정리에서 다시 풀고 싶다고는 다시 보고 싶은 거 혹시 있나요?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128번. 128번이랑 그다음에 130번. 그 우리 교재 있잖아요. 그거 교재. 거기서 130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공식 외우면 거의 끝이긴 하거든. 혹시 안 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123번 같은 경우도 좀 잘 해야 돼. 123번. 114번 알겠습니다. 114. 됐죠? 그렇게. 아 오늘 그 아마 5강이신가 봐. 5강이신. 5강. 조금 안 돼. 거길 거예요 아마. 트레이닝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봅시다. 114번. 1, 2, 4. 그러니까 얘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 뭐 모르면 기억하세요. 어떤 다항식 fx가 다항식 fx가 있을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수항이고요. 두 번째는 개수의 총합입니다. 이거는 알아야 돼요. 이건 F형. 왜냐면 사실 다항식이라는 게 무조건 고등학교 범위에서 이거거든요. AN의 X X이고 그다음 AN-1의 XN 이거고 쭉 가서 얘가 A1의 X 1승 더하기 A0거든요. 그래서 이게 FX라서 X를 싹 날리면 얘 F0이잖아. 그게 상수항. 그 다음에 개수의 총합은 X만 없어지면 돼요. 여기 앞에 있는 개수를 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F1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제발 좀 해두세요. 요거는 진짜 그냥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몰랐으면 약간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래서 114번을 봤을 때 그러니까 모든 개수의 총합이 1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1을 대입하는 거지. 그래서 a 곱하기 1 빼기 a 곱하기 1분의 2가 되는 거고 그럼 그거의 7제곱이 이쪽은 1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아는 거지. 그러면은 얘는 a 마이너스 a분의 2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럼 어차피 7번 곱해서 1 될 거면 얘가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홀수만 곱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는 a로 곱하면 a 제곱 마이너스 a 빼기 2는 0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a 마이너스 2 곱하기 a 플러스 1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양수라 했으니까 a는 2다. a는 2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얘는 사실 문제를 좀 귀찮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2x 빼기 2x 분의 2의 7승이다. 이런 방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x분의 1의 개수니까 x분의 1. 그럼 이거겠죠. 얘를 a번 쓰고 얘를 b번 쓴다. 그럼 이거 다 더해서 7번 간다. 선택지가 7번. 근데 그 중에 얘는 한 번 고를 때마다 차수가 1씩 늘어나는 거고 이쪽은 한 번 고를 때마다 차수가 1씩 빠진다는 거죠. 그런 거지. 그러면은 얘는 a번 차수가 느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b만큼 차수가 줄었다라고 보면 되고 그럼 그게 마이너스 1인 걸 찾으시면 끝날 거라는 거죠. 왜냐면 x분의 1이잖아. x분의 1. 마이너스 1차. 요건 거죠. 이렇게만 쓰시면 되는 거니까 두 개 그냥 더하시면 돼요. 이 a가 6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빼면 안 되나요? 근데 빼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뭐 연립하는 거니까 연립하시면 되고요. a는 3이 된다. a가 3이니까 b는 4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고를 때 얘 아니면 얘인 거지. 얘 아니면 얘. 이걸 고르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럼 개수를 구할 거니까 7번 중에 그건 그 기준은 아무거나 좀 되거든요. 너 앞이 좋아요? 뒤가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럼 3번. 그럼 그냥 이게 끝이야. 2x의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분의 2의 4번 4승이 되는 거죠. 사실 뭐 얘는 이거지 뭐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약분이 되니까. 그러면은 얘는 이거 7C3 곱하기 8 곱하기 마이너스 1에 대해서 4제곱이니까 그냥 1. 끝이네 그냥. 요게 개수입니다. 그래서 요게 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항 정리가 생각보다 제일 쉬워. 그냥 보면 크게 뭐 엄청 어렵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이 교재는 최신 거 다 모은 거거든요. 웬만큼 어려운 것까지 다 모은 거거든요. 이 교재는. 그래서 그냥 뭐 교재를 안 줄 수는 없어가지고 주는 건데, 그러니까 보면 딱 그렇게 어려운 게 별로 없습니다. 해봤자 뭐 나와봤자 사관학교 이거니까 평가원이나 그런 쪽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좀 잡고 가는 게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123번 1, 2, 3 1, 2, 3 약간 좀 이렇게 짜증나게 나온다라고 하면 약간 이런 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뭐냐면 숨겨진 1 찾기. 이겁니다. 약간 전개식 형태에서. 그러니까 요걸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1 플러스 x의 n승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봤을 때 이쪽은 nc0은 이거거든요. 그럼 플러스 nc1이 되고요. 이쪽은 x의 1승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 이렇게. 그다음 플러스 얘는 nc2에 얘는 x제곱 이거거든요. 그럼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이쪽은 ncn이라고 쓰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x의 n승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주어지는 건 얘가 주어질 거라는 거야. 얘가 보통 주어지는 건 얘일 거라는 거죠. 얘일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뭔가를 좀 본다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얘를 봤을 때 숨겨진 1을 찾을 거면 1을 이렇게 n번 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을 n번 곱한다. 그럼 여기는 1을 n 빼기 1번 곱한다라고 쓸 수 있고, 여기는 1을 n 빼기 2번 곱한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이거를 처음 해야지. 왜냐면 헷갈리잖아 이게. 그래서 그런 방식이고, 얘는 1에 얘는 빵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사실 여기는 플러스 유자 x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1하고 x의 선택지인데 얘는 총 선택할 수 있는 횟수는 n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전개식이다라는 걸 알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되게 중요한 거야.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몰라 이거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불쾌하다. 나는 너가 말하는 게 불쾌하다. 이 얼굴 들쳐놓아 이러면은 안 해도 되는데 얘도 있을 수 있어. 1 빼기 x의 n승이 존재할 수 있어요. 얘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올지도 모른다기보다 알아두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면 무조건 질문하거든. 문제집에 나와. 문제집에 나왔을 때 질문하거든요. 얘는 nc0입니다. 그럼 얘만 n번 쓰는 거야. 뭐 어차피 얘는 부호의 차이는 없어요. 그럼 그 다음 뭐냐면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고 nc1이 됩니다. 왜 마이너스가 되냐면 플러스라고 쓰고요. 그럼 여기는 1이 n-1번이고 마이너스 x가 한 번이거든요. 근데 보통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오겠지.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밖으로 뺍니다.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라고 써줘요. 그래서 아마 나오는 건 이렇게 나올 거고 그렇게 나오는 순간 우리는 헷갈린다는 거지. 이렇게 여기 x를 써주죠. x를 얘는 그냥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외워둔다기보다 그냥 적어두시든지 모아두시든지 아니면 나올 가능성이 막 엄청 높진 않은데 나오면 틀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그걸 대비해서 하는 거야. 그럼 2번 나오면 얘도 플러스니까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그냥 플러스 nc2라고 쓰고 x제곱 쓰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나왔을 때. 그럼 그 다음은 마이너스가 빠져나오겠지. 왜냐면 마이너스 x를 3번 곱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빠져나온단 말이야. 여기는 nc3이고 x3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1 빼기 x의 전개식이다라고 합니다. 1 빼기 x의 전개식이다. 그래서 마지막은 모르죠.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뿔마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끝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쪽이. 그래서 만약에 n 값이 짝수였으면 마지막에 플러스로 끝나는 거고요. n 값이 홀수면 마지막에 마이너스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돼요? 그게 1 빼기 x의 그 n승의 전개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문제에 딱히 나오진 않는데 내신은 되게 잘 나오기도 하고요. 아마 문제집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집을 풀 때 마이너스가 섞여 나오면 아 이거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론 뭐 다르게도 만들 수 있겠지만 그냥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이쪽은. 자, 그래서 그럼 얘가 4C 0이고 123번은 4C 0. 그 다음에 플러스 4C 1 곱하기 3의 1승. 그 다음에 플러스 4C 2 곱하기 3의 2승. 이렇게 딱 되고
가가지고 마지막에 4시 4가 되고 3의 4승이 되는 거죠. 숨겨진 1을 찾으라는 거지. 1의 4승, 1의 3승, 1의 제곱, 그다음 1의 빵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고를 수 있는 게 1하고 3인데 그래서 1하고 3 중에서 뭘 할 거냐 이쪽은 총 4번을 가지고 보는 거구나라고 해서 이쪽은 이거에 전개식이라고 쓸 수 있으면 끝날 거라는 거죠. 얘는 좀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좀 아셔야 될 거예요. 이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기 때문에 정답은 4의 4승, 4의 4승. 2의 8승이니까 256이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128번. 128번 전에 130번으로 갑시다. 기왕 이렇게 한 거 여기 한 번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130번. 130번은 그냥 일반항이거든, 일반항. 그래서 얘도 그냥 정확히 보시면 됩니다. 시그마. K는 0부터 5까지. 그러니까 약간 해석하는 게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 여기는 OCK. 이쪽이 8분의 3. K승은. 그 다음 쪽은 8분의 13에 이쪽은 5-K승이라는 거죠. 시그마니까 다 더할 거거든요. 0부터 5까지. 그래서 여기는 이거 더한 게 5야. 이거 더한 게 앞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기억하는 게 좋아요. 어떤 형태를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뭐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 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물론 형태를 기억하는 게 외우는 거긴 하지만 알파벳으로 외우지 마시고 형태를 기억하시라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선택지가 얘를 K번 뽑을 거고 얘를 5 빼기 K번 뽑을 건데 그럼 결국은 더하면 무조건 5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거랑 이거 중에서 그러니까 두 개를 가지고 뽑을 건데 선택권은 5번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봤을 때 그냥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8분의 13하고 8분의 3하고 8분의 13 중에서 5번을 선택할 거다라는 거죠. 이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꿔줄 수 있으면 끝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알면 쉬운데 모르면 아예 못 푸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얘가 되게 개념적인 어떤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잘 안 나오긴 해요. 뭐 물론 8문제밖에 없어가지고 나올 게 꼭 여기서 나올 거라는 건 아니잖아. 나와도 앞에 있는 그냥 전개식 같은 걸로 볼 텐데 가끔 나올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건 알아주시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형태를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8분의 16이니까 2의 5승인 거죠. 32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128번. 지난 시간에 안 했습니다. 오늘 하려고 안 했어. 안 했고 공식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공식까지 알려줄 테니까 그냥 공식을 적어주세요. 얘는 그냥 적어두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나올 거면 만약에 뭐 이게 나올 거면 128번보다도 좀 더 발전돼서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공식을 만들어 줄게요. 거기까지 공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만약에 나오면 그냥 간단하게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1, 2, 8 합시다. 128번. 자, 다음을 이용하여 자 12C0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2C1의 제곱 그러니까 2005년에 나오고 도저히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보통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런 모의고사에 찾아보면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알긴 해야 되겠죠. 12C2의 제곱 한때 좀 약간 유행했던 거거든요. 얘가 점점점 가서 이쪽은 12C12의 제곱입니다. 자, 요거를 간단히 하래. 그냥 밑에 거 안 봐도 돼요. 밑에 거 안 봐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합시다. 안 봐도 되니까 그냥 얘를 무조건 얘는 국룰은 이겁니다. 12C 0은 하나 내비두시고 또 다른 하나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꿔요. 바꾸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은 이렇게 하겠죠. 12C 1이 하나 있고 그럼 얘랑 똑같은 게 12C 11입니다. 맞잖아. 어차피 선택지를 가지고 봤을 때 조합은 순서에 상관없으니까 여기 하나 뽑는 거랑 그거 아닌 11개 뽑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플러스 12C2가 하나 있고 12C12 하나 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지.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점점점 가서 마지막에 12C12가 있고 12C0을 갖다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약간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의 뜻이야. 12C0. 이거의 뜻을 이렇게 바꾸자라는 거죠. 자, 이거는 1 플러스 x의 12승의 전개식에서
x 빵승의 개수다라고 말하는 거를 뭐 딱히 그거 같진 않잖아. 아 그건가? 아, 이게 그거 아니에요? 그냥 12C요? 12번 중에 한 번도 안 뽑은 거라니까? 그럼 이거 1 플러스 x의 12승이라는 이 전체가 12승이니까 여기 전개식에서 x 빵승의 개수입니다. 그럼 걔랑 뭐를 곱할 거냐? 곱하기거든요? 그럼 여기는 똑같은 1 플러스 x의 12승 중에서 여기는 뭐냐면 x 12승의 개수를 곱한다라는 거예요. 이거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도 말했지만 형태를 기억하라니까 형태를. 이항 정리는 형태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형태. 그래서 이런 전개식을 가지고 보는 거니까 그럼 마찬가지거든. 그럼 여기는 굳이 말하자면 x 1승의 개수, x 1승의 개수야. 한 번 뽑으니까. 그럼 여기는 11번 뽑으니까 x 11승의 개수고 걔를 곱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쭉 가는 거지. 그러면은 얘는 이거야. 얘는 똑같은 그 방식에서 이쪽은 x 12승의 개수 곱하기 똑같은 거에서 x 빵승의 개수라는 거지.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다. 다 똑같이 지금 여기 보면 앞에 거를 가지고 본다고 쳤을 때 1 플러스 x의 12승 1 플러스 x의 12승 앞에 거. 그럼 뒤에 것도 마찬가지야. 1 플러스 x의 12승입니다. 여기서 x 빵승의 개수를 쓰는 그냥 상수고요. 얘는 12차. 그 다음에 여긴 1차고요. 여긴 11차. 이겁니다. 그럼 여긴 2차고요. 이쪽은 10차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12차가 되고 이쪽에 상수가 되는 거죠. 이걸 다 더한다는 거예요. 얘를 다 더하는 거야. 그냥 얘를 싹 다 더하는 거지. 얘를 싹 다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이겁니다. 자, 아니 얘도 야 상수랑 12차 곱하면 12차야. 여기도 12차거든요. 얘도 12차야. 얘도 12차입니다. 그러니까 12차가 되는 모든 경우를 싹 다 갖다 더하는 거야. 그럼 그게 뭐냐? 얘를 곱했기 때문에 결국 그럼 얘는 이거 이퀄 1 플러스 x의 24승이라는 그 전개식 중에서 모든 12차가 될 수 있는 건 다 뽑았다는 얘기예요. 되니? 이거야. 그래서 그냥 얘를 딱 쓰잖아? 그럼 이게 되는 거고 그럼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24C 12입니다. 얘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 여기서 넘어가는 거.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여기의 특징이 뭐냐? 이쪽의 특징은 이겁니다. 이쪽의 특징은 자, 이거거든요. 앞에 거를 더한 게 몽땅 싹 다 일정하다는 거야. 일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의 특징은 앞대가리 합이야. 앞대가리. 앞대가리 합은 좀 약간 저급하잖아. 앞에 합. 일정. 엔드 그다음에 뒤에 합도 있죠. 그게 특징이에요. 이거야. 그럼 그냥 개 쉽다니까. 이거 나오잖아? 바로 풀면 돼요. 그냥 괜찮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니 그렇잖아. 12, 12 여기도 12, 12 다 12, 12라니까? 그럼 24야. 그리고 얘는 변하긴 해요. 0하고 12 얘는 1하고 11 2하고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애초에 숫자 자체까지 똑같습니다. 수도 똑같아. 아예 수까지 똑같은 거야. 그냥 12, 12, 12, 12 다 똑같아요. 12, 12, 12 이걸로 똑같아. 물론 숫자가 여기서 이게 뭐 반드시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얘는 뭐 4고 얘는 뭐 6이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앞에 거는 숫자가 똑같아야 돼. 4, 6이면 이쪽도 4, 6이고요. 이쪽도 4, 6인 거야. 근데 뒤에 거는 좀 바뀌어요. 바뀌어도 합은 일정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앞에 합이 일정이랑 뒤에 합이 일정한 어떤 조합수의 합이야. 조합수의 곱의 합입니다. 곱의 총합.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일반화를 시키자는 거야. 그럼 그냥 결과는 뭐냐면 이쪽은 공교롭게도 뭐냐면 앞에 합. 그럼 여기는 뒤에 합입니다.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인데 그러니까 내가 예측하는 건 여기까지도 볼 수는 있어. 여기까지도 볼 수 있는 게 얘는 그냥 이 공식만 외워두세요. 그냥 공식을 외워두면 돼.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조건이. 이게 조건이야. 이렇게 되는 이 상황이 조건이야. 이게 상황이야. 이게 상황일 때는 이쪽은 앞에 합 컴비네이션 뒤에 합입니다.
일정하면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얘가 좀 발전돼서 나올 수 있냐? 이런 식이라는 거지. 만약에 그래, 어쨌든 만들어 보자. 땡기는 수 있니? 6이요. 6? 오늘 땡기는 수 있어요? 6, 4? 여기 6하고 여기 4 봅시다. 땡기는 수 있니? 7? x 7승의 개수. 돼요? 오케이? 이거야. 내가 한 거 아니다. 너네들이 한 거다. 그죠? 낄낄. 자, 봐봐. 그럼 봐봐. 사전식 빼요. 가장 큰 거. 돼요? 이거야. 그러니까 그 표현이야. 그냥 그 표현의 방법이야. 여기 5차가 되고 이쪽은 2차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차가 되고 3차가 됩니다. 그 다음에 3차가 되고 원래 4차가 되는 거죠. 이게 끝입니다. 얘로 끝이야. 그러니까 얘보다 더 응용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바꿔 말하면 그냥 이겁니다. 전체 6번의 선택지에서 6번을 다 뽑아야 되니까 6시 6이고요. 곱하기 이쪽은 4번 중에 1번이니까 4시 1입니다. 실제로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여기는 6시 5 곱하기 4시 2. 여기는 6시 4 곱하기 4시 3인 거죠. 여기는 6시 3 곱하기 4시 4가 되는 거죠. 이걸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지. 뭐를 앞에 둘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보통은 약간 그 얘네 둘의 자리를 바꿨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6을 쓰기 좀 애매하거든요. 자, 아마 문제 나오면 뭐 4시 1 곱하기 6시 6 더하기 4시 2 곱하기 6시 5 더하기 4시 3 곱하기 6시 4 더하기 4시 4 곱하기 6시 3이 얼마인가? 라는 거죠. 이거 얘를 가지고 이쪽을 NCR이다라고 했을 때 뭐 N 더하기 R의 값이 얼마니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알아두시라는 거죠.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잖아 그냥. 왜? 4, 6, 4, 6, 4, 6, 4, 6 똑같습니다. 합이 일정하다. 여기는 1, 6, 2, 5, 3, 4, 4,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앞에 합은 4 더하기 6이니까 10으로 일정하다는 거예요. 10으로 일정하다. 그리고 뒤에 합은 여기는 1, 6, 2, 5, 3, 4, 4, 3이니까 이쪽은 7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돼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되겠지. 근데 아마 여기는 이거랑 얘는 똑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뭐 뭔가 R에 대한 그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얘는 그럼 이 값이 얼마니라고 물어볼거든요. 값이 얼마냐 이렇게. N 더하기 R이면 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좀 쓸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N 더하기 R에 자 N 더하기 R에 최소값 이런 걸로 나올 수 있겠지. 최대값. 나올 수 있는 건 여러 개 있겠죠. 어떻게 나온다고 치면. 그래서 이런 것까지 알면 딱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잖아 사실. 그냥 솔직히 이 내용을 몰라도 외우기만 해도 답을 풀겠다. 그냥 얘는 그냥.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었구나 정도를 기억하시고, 얘가 어쨌든 어떤 전개식의 개수를 가지고 보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끝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마 좀 쓸만할 겁니다. 아마 모의고사에 나올지 수능에 나올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엄청 그걸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이건 이렇게 그냥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앞에 합 여기서.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은 4 더하기 6이 되겠죠. 얘로 일정하니까. 근데 이쪽은 합이 항상 17로 일정, 합 7 일정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모르시면 적어두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이건 잘 못하더라고 얘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학교에서 막 그 내신에서 하고 배우니까 뭐 얘를 좀 보는데 이쪽은 잘 몰라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 넘어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보시면 되고,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봤어 얘를. 내신은 되게 잘 나오긴 하는데 모의고사 문제에서 얘를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봤는데 그거를 설명 안 하고 넘어가기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얘는 설명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정도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니까 이거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될 것 같고, 다른 거는 그게 크게 이항 정리해서 뭐 그렇게 뭐 막히거나 그런 거는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신은 솔직히 이항 정리해서 막힐 게 좀 있거든? 몇 개 있는데 수능은 그렇게까지 막 구질구질하게 나오질 않아서 우선은 이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뭔가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조금씩 어려워지는 추세긴 한데 뭐 그걸 지금 당장 그렇게 볼 필요까지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넘어갑시다. 확률로. 오늘 확률을 하고 그럼 거의 다음 달 초면 다 끝날 겁니다. 한 번 다 끝나고
마지막에는 약간 그 뭐냐 그 문제 그 6월 6평 같은 거 대비해서 이제 그렇게 좀 가긴 할 거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좀 약간 알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됐습니다. 확률을 하겠습니다. 확률. 그 교재 있죠 이거? 그게 첫 번째 그 페이지에서 개를 좀 봅시다. 확률 용어 정리라고. 그러니까 용어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 여기서. 그러니까 왜냐면 약속을 좀 새로 할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것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확률 용어 시행이야 시행이야. 자 그래서 어떤 그 시행을 한다라고 해 보통 어떤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얘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얘는 반드시 뭐냐면 같은 완벽히 똑같은 그런 환경이야. 같은 조건에서 이쪽은 뭐냐면 반복이 가능해. 그러니까 동전을 던지는 시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통계학과 그런 데 보면은 그냥 기계를 써요. 동전 던지는 거. 약간 미친 것 같아. 왜냐면 동전을 내가 이렇게 던지잖아. 언제는 약간 이렇게 약간 그 벗어날 수도 있고 언제는 이렇게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고자 얘는 기계를 쓰거든. 던지는 기계를. 그런 식 같은 완벽히 똑같은 그런 조건 공평한 조건에서 반복이 가능해야 돼. 반복이 가능해야 돼. 그 다음에 그 결과가 그냥 뭐 우리가 의도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우연에 의하여 결정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제발 이런다고 5가 나오진 않잖아. 뭐 장풍을 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느낌이라니까. 그러니까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거야. 그런 거를 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결정되는 뒤에 보니까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로 실험 같은 걸로 한다니까 이렇게 기계 같은 걸로 동전을 던져요. 그러니까 실험이나 관찰이야.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냥 집합이라고 생각하세요. 집합. 사건은 집합이에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시행에서 얘는 일어날 수 있는 결과의 모임. 일어날 수 있는 결과의 모임. 집합이죠. 모임. 집합.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라고 해요. 표본 공간. 그래서 진짜로 보통 그 확률 같은 거 보면 샘플 스페이스로 샘플 이게 맞는? 잘 꼬그랑말 잘 몰라가지고 스페이스 SPAC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S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이야. 모든 결과를 다 모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쪽은 전 사건이라고도 하고요. 그럼 전 사건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쪽은 얘는 전체 집합이야. 전체 집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집합으로 따지면 유니온이지. 근데 보통 이제 확률 쪽에서는 S라고 쓰니까 얘가 전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쪽은 이렇게. 그래서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모임이야. 모든 결과의 모임. 모든 결과의 모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쭉 한번 그냥 쓱 보시면 돼요.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쪽을.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합사건. 그럼 얘는 합집합. 그러니까 어떤 사건 A라는 게 있고 어떤 사건 B라는 게 있으면 이쪽을 합집합 이렇게 하는 거죠. 진짜 그냥 집합이야. 얘는 그리고 A 또는 B 이렇게 되는 거죠. A 또는 B. 그러니까 뭐 이렇게 A가 있고 이렇게 B가 있으면 1번 또는 2번 또는 3번 중에 아무 데나 하나만 착 걸쳐 있으면 끝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 곡사건입니다. 얘는 교집합. 그래서 A 교집합 B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동시에 A이고 B입니다. 그래서 얘는 동시에
무조건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합으로 바꾸면 돼, 사건이라는 거. 사건을 그냥 집합으로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막 이게 용어가 엄청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집합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사건. 그럼 얘는 공집합이겠죠. 절대로 아니라는 거, 절대로.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는데 10의 놈이 나오는 사건이래. 그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이런 식으로 그냥 진짜 공집합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자, 정말 3번이 두 개냐? 자,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5번, 여기 6번, 7번. 배반 사건. 배반 사건. 얘는 그냥 이게 없는 거야. 어떤 두 사건이 있으면 그 곱사건이 공사건인 사건을 가지고 각각을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쓸 때 그냥 이쪽은 겹치는 게 없는 거지. 겹치는 게 없는 거야. 겹치는 게 없는 거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뭐 서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뭐 하여튼 얘는 뭐냐면 교집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쪽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벤 다이어그램 요걸로 이제 5초 만에 뭔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가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 거죠. 겹치는 게 없는 거니까 이게 배반 사건.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여사건. 이거 뭐죠? A여지. A여지. 어떤 게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지. 일어나지 않는 거. 얘가 안 일어나는 거지. 얘가 안 일어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딱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마지막 아홉 번째는 뭐냐면 근원 사건입니다. 얘를 겁나 헷갈려 하는데 얘를 엄청 헷갈려 하거든요. 이쪽은 얘는 한 개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사건.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확률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원소 한 개짜리야. 원소 한 개야. 자, 원소 한 개인데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약속이 존재하거든요. 기본적인 약속. 그럼 여기는 모든 근원 사건의 확률은 동일합니다. n분의 1로 동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근원 사건의 확률은 다 똑같습니다. n분의 1이야. 무조건 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간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그 프린트를 잠깐 볼래요? 여기서 프린트를 잠깐 보면 프린트. 자, 그래서 처음에 시행은 했어요. 동일한 조건 하에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다. 결과가 예측 가능하다.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다고 했잖아. 그럼 그 각각의 하나, 그 샘플 스페이스가 이거라고 써놨잖아. 1이 될 수 있고 2가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고 5가 될 수 있고 6이 될 수 있으면 각각이 나오는 이런 그 원소를 가지고 집합을 만들면 이 각각의 원소 하나를 가지고 집합을 만들면 그게 근원 사건이야. 근원 사건. 각각이 근원 사건이고요. 자, 그래서 모든 근원 사건의 확률은 동일한 거지. 얘가 나올 게 6분의 1이고요. 이쪽도 6분의 1인 거고 저쪽도 6분의 1인 거고 이쪽도 6분의 1인 거고 저쪽도 팔 아파. 자, 6분의 1이고 이쪽도 6분의 1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근원 사건의 확률은 동일하다는 거야. n분의 1로 균등하게 다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확률의 기본이에요. 확률의 기본. 확률의 기본은 그냥 무조건 이겁니다. 전체 분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전체 분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전체 분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무조건 그냥 이게 확률이야. 어떤 사건이 나올 확률은 그러니까 그 사건을 만족할 뭐 어떤 그 조건이 있을 거니까 그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전체로 나눠주면 끝날 거라는 거죠. 이게 가장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얘가 모든 것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은 이제 이런 거죠. n 샘플 스페이스의 원소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고 보면 여기는 이게 NA가 되는 거지. 이게 PA다. 이게 PA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이거겠죠? 어차피 전체를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쪽은 이렇게 뭔가를 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예 뭐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공사건 여기 이상이 되겠죠.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유명한 게 그거죠. 확률의 범위는 무조건 0과 1 사이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이렇게. 뭐 이거는 뭐 의미 없죠.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무조건 0과 1 사이야. 그러니까 확률이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약속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약속이 있어요. 약속. 자 약속이야. 약속이기 때문에 자 이쪽에는 확률은 모든 상향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확하게 약간 좀 더 세세하게 말하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이 말이 없어도 서로 다른 것으로 취급하자. 약간 이게 어떤 그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어도 서로 다른 걸 취급하자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생각해봐. 지금 이게 너무 똑같은 걸 그리긴 할 건데 이것만 하고 좀 쉴게요. 이것만 하고 좀 쉴 테니까 봐봐. 사과가 이렇게 있어. 사과. 그러니까 왠지 모르겠는데 사과는 다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아, 너 사과 좋아한다 그러지 않니? 아, 그래요? 응. 사과를 깎아서 먹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먹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오. 자, 그 배 말고 복숭아 이렇게 꼭 그리잖아요. 쭉 이렇게. 몰라, 내가 그림 못 그려서 미안해요. 자, 사과 할게. 자, 봐봐. 그럼 생각해봐. 아니, 사과가 나올 확률을 이거야. 누가 봐도 5분의 3이라고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걸로 보자는 게 약간 이게 말이 좀 이게 뭐라 그럴까? 그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쌍둥이도 각각의 인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생각해봐. 선생님 사과를 같은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과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 사과 아니면 그 복숭아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각각의 있는 애의 인격을 부여하자는 거죠. 속으로 웃기고 있네 이럴 수 있어, 그죠? 자, 어쨌든 문제 풀 때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이게 그런 느낌이 돼야 되거든요. 전체랑 조건 쪽에 같은 형태로 들어가요. 같은 형태.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이제 같은 거를 인정하면 이쪽도 같은 걸 인정하게 뭘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일치시키기가 어려워. 일치하면 되긴 하는데 그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다 다른 걸로 보자. 제발 애초에. 그래서 이쪽을 사과 1번, 사과 2번, 사과 3번, 사과 3번. 그다음에 얘는 복숭아 1번, 복숭아 2번으로 싹 다 다르게 보자라는 거죠. 돼요? 그럼 얘네들이 각각이 다 근원 사건이라는 거. 그럼 나올 게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인 거죠. 돼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어떤 기본 확률이 있고 기본 확률이 있고 거기에 곱하기 경우의 수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도 돼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어떤 그 중복되는 게 있다, 뭐 아니면 중복을 허용되는 게 있다, 이제 그걸 만약에 쓰게 되면 그게 어떤 기본 확률이 하나 있고 거기에 맞는 경우의 수를 곱하는 느낌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뭐 우리가 뭐 중복이라는 걸 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어쨌든 이렇게 보는 거니까 지금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얘를 그냥 싹 다 다른 걸로 보자라고 생각하잖아. 이걸 모든 애들 다 다른 걸로 보자. 다 다른 걸로 보자. 그래서 제발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어도 서로 다른 것으로 취급하자는 거야. 무조건. 이렇게. 그래서 약간 경우의 수를 풀 때랑 조금 스탠스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볼 건데 그걸 좀 쉬었다가 그 밑에 문제 있거든요. 밑에 문제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볼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걸로 오늘은 거의 쭉 나갈 겁니다. 이걸로 쭉 나가고 그다음에 좀 시간 될 때 이제 문제들을 좀 여기서 딴 데서 좀 풀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갈 테니까 우선은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공부할 거고 복습도 이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갑시다.